뭐 자꾸 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은 자꾸 어렵다 하니까 제가 좀 자제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언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뇌는 항상 바깥에 보고 듣고 맞고 남들이 말하는 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거를 어떻든 정보 처리해야 돼요. 우리도 언어를 가지고 정보 처리해야 돼요.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대체 언어란 게 뭔가? 언어라는 것을 그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라 하나의 개념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뭐 정보도 있고 뭐 온갖 기억도 있고 예측도 하고 뭐 다 언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불교에서 최고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용수보살은 우리의 뇌의 언어를 가지고 정보 처리하는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개념과 지식이 언어로 만들어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수많은 자극과 기억 또는 나의 뭐 어떤 그 언어하고 뒤엉켜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이 서로 상호작용해가 툭툭툭 사고가 진행되면서 뭔가 또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또 개념을 만들어요. 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과 지식들은 개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공이다 얘기해요. 중인형소생법 아설즉시 공. 그래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죠. 그게 공이란 건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정보 처리하는 개념이 그게 내 안에 정보 처리해서 개념이 된 것은 대상하고 일치시켜서 이거는 뭐다라고 저기 마치 실체화시키는데 그건 내 안에서 그냥 아무 실체도 없는데 그 언어라는 게 이상하게 정보 처리할 때 하나에 떠오르는 내가 만든 하나의 그냥 컨셉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해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이며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가설. 그게 다시 말하면 가짜 할 때 임시적이다. 가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언어적으로 떠오른 모든 개념과 지식은 내 뇌가 그냥 임시적으로 툭툭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체하고 바꿀 수 있는 그냥 가설적 임시적 가교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 공이면서 가라고 그래요. 임시적인 거다. 근데 우리는 뇌 안에서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걸 절대화시켜요. 대상과 연결시키고 반복해서 말하면 그거의 내 말이 절대적으로 되고 주변의 다른 상황도 그 말에 어거지로 맞춰서 내 말의 정당성과 고유성 그 다음에 계속성을 계속 우리는 주장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무너져요. 일단 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이면서 그거는 임시적이다. 내가 가설된 거다. 가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임시로 뒤에 건물 지는 발판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거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 안에 언어라는 걸 가교로 가설해서 만든 거고 그런데 이거는 특히 뭐냐 뇌의 정보 처리의 인간의 특징은 또 뭐냐 항상 양극단에서 옳은 것과 있는 것과 없는 것 맞는 것과 틀리는 것 맞는 것과 틀리는 것 뭐 이런 게 우리가 두 개의 양극단이 있잖아요. 뭐 미추라든지 진위라든지 전부 이 양극단이에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런 인간의 정보 처리의 양극 두 개 중에 이치 논리로 하나로 결정하는데 우리가 관용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중이다고 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 그런 우리가 관용화된 이치 논리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있다 없다라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우리 사고 처리가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뇌의 문제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이 컨셉이라는 거는 양극단 있다 없다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히려 그 기준에서 보면 중이다. 그래서 중관이라고 그래요. 중관이라는 게 양쪽의 중간을 선택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치 논리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임시적이고 이런 사실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내 안에 불편함을 스스로 해소시키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만 알아도. 그게 선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 정보 처리 순간순간마다 계속
정보 처리하는데 여기서 만날 권리가 괴로워요. 걱정도 되고 막 화도 나고 이렇지만은 이런 걸 알아두면은 그걸 다 스스로 녹여가지고 내 건강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벽암록이야말로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 마음이 다치고 거꾸러지고 고통스러운 거를 스스로 치유하면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우리 삶의 어떤 가르침인가.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언어적 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개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까는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는 지식이 우리가 정보 처리한 일종의 패턴이에요. 인간이 길들여진 패턴이에요. 길들여진 패턴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있잖아요. 패턴화된 거. 우리 소위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항상 정보 처리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정보 처리해요. 아까는 무엇입니까? 누구는 무엇입니까? 지식의 기본은 무엇은 무엇이다 정리하는 이런 식의 정보 처리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 패턴을 가지고 정보 처리하면 우리는 힘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에요.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러나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들어야 돼요. 두 번째 가장 정보 처리하는 또 중요한 패턴입니다. 왜라는 질문이죠. 왜 그래? 그 왜 그렇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들죠. 요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지성적으로 똑똑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인데 끊임없이 묻는 거 생각하면 너 생각 왜 그래? 왜 그래 생각해? 또 물으면 또 대답해. 또 왜? 끝없이 왜? 그래서 왜 그렇다는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말로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성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의 인간을 만들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겠다 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그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적 정보 처리에서 언어 자체가 어떤 그 개념을 고정화시킨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언어와 언어를 연결시켜 가지고 정보를 묶어가 이어가는 그걸 우리 사고 방식이라고 그래요. 정보와 정보를 이어가는 정보 처리 방식. 우리는 그걸 사고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 사고 방식이 아까 육하 원칙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왜라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왜 그렇지? 이러니까 이런 거야. 요 패턴에 묶여서 답이 얻어야 이게 옳거니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답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그 지식의 힘으로 힘있고 유능한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물과 모든 것을 그 질문과 답의 사고 패턴으로 정보 처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정보 처리하면 너 자신이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곧 머리 아프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답하고 왜라는 질문, 그게 지식으로서 정보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걸 뭐죠? 깨달음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언어적 정보 처리와 와이크 시전에 대한 정보 이어가기,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왜라는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왜 그런가에 또 왜 그런가를 보면 또 문제가 있어요. 끝없이 그는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다 보면은 새로운 정보도 얻고 효율적으로 뭔가 이어가기 잘해요. 그래서 세상을 대응하기 좋아요. 그것이 효율적 기능이 없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그런 식으로 정보 처리를 완전히 굳어지면은 우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해결을 하겠다는 나의 사고 처리 방법이 그런 패턴으로 세상을 다 정보 처리하면 내가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why question 없어요. 거기 조금 전에 있는 질문이 뭐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을 하면은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지식으로 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답을 얻어도 정보만 하나 더 늘어났지 해결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에 그 질문하고 완전히 다른 정보죠. 내가 딱 보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네가 해초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고치는 거 불가능해요. 우리가 자꾸 어떤 말을 갖다가 타인의 뇌 정보 처리를 갖다가 고쳐가지고 패턴을 바꾸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의 마음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사들은 항상 그런 질문을 속에 주고받고 하면서 언어에 거꾸러져 가지고 언어에 매몰되느냐, 오히려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언어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를 잘 봐요. 항상 탁 튀어나오게 하는데 그때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정보 처리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는 부처가 뭐냐고 묻지만은 질문은 좀 나중에 마치고 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너가 해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세상을 받아들인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8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칙도 옆 앞에 여기 그게 많습니다. 수시가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는데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8칙도 제가 항상 수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수시는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 잊어버리겠네요. 아니죠. 원호 스님이 썼죠. 이 책은 세 층계로 이루어졌죠. 원래 선사들의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설두중인 스님이 공안으로 시렉트했고, 그 다음에 거기 이분은 그걸 보고 자기 깨달음을 실었었어요. 송을 붙였어요. 이 설두 스님이 원래 있었던 분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있고 그것을 선별해서 송을 붙이는 게 설두 스님이고 거기에다 코멘트 했는 거 뒤에 그 평창, 수시 붙이는 게 원호 스님이에요. 그렇잖아. 그 세 층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시는 원호 스님이 이 칙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즉 안내 길을, 통로를 열어주는 게 이 수시예요. 이 칙을. 그러니까 수시만 먼저 탁 보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본칙을 딱 보고 우리가 당황스럽잖아요. 본칙을 먼저 좀 보고, 이 본칙에 들어갈 때 원호 스님은 이걸 들어갈 때 우리 사전에 어떤 길을 통로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까, 이렇게 봐도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본칙을 봅시다. 본칙 보면은 취암 하말 시중운, 취암 스님이 한거 끝에 대중에게 법문을 하였다. 일하일에 한여름 한마디로 결제 이후로 위 형제설화, 나는 형제들을 위하여 설화, 많은 말을 했다. 많은 설법을 했다. 그런데 잘 봐라 간 취암 미모 제마, 나 취암에게 눈썹이 아직도 붙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 말은 불가의 문제인데, 옛날에 그 설화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라는 것은 깨달음을 하고 깨달음의 영역하고 언어적 정보 처리 두 개의 영역이 있다고 일단 크게, 이게 언어적 정보 처리 너머에 우리 뇌가 갖고 있는 깨달음, 그 깨달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견성, 즉심, 지금까지 했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즉 자기가 정보 처리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 뇌는 스스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언어적 정보 처리 과정이 보는 순간에 이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 정보 처리 속에 매몰된 게 아니라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뇌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정보 처리를 우리는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요. 놀라운 우리 정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성은 말 그대로 마음심에다가 날생자, 마음의 역동적 움직임을 스스로 보라. 보면은 언어적 정보 처리의 틀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그 한계를 딱 볼 수 있어요. 그게 깨고 나오고 깨고 다른 단계의 정신 능력으로 스킵해서 전체가 보일 수 있는 이 힘을 볼 수 있어요. 그 깨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로 깨달음이라고 일단 그렇게 말합시다. 그런데 이게 언어에 매몰된 말을 계속하면은 속설에 눈썹이 다 빠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말에 우리 형제들인데 내가 막 깨달음의 언어라고 이게 깨달음의 세계를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처럼 우리 언어로 일반적 언어로서 스스로 매몰되는 오히려 깨달음을 가로막는 역할도 해요.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게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스스로를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살인범이 될 수 있지만 선사들이 깨어난 선사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는 활인검이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살인검도 되고 활인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쓰는데 내가 한 말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언어에 매몰시키게 한 말이면 내 눈썹이 다 빠질 거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보기에 어떠냐? 내가 지금 눈썹이 남아있냐? 이 말은 너희인데 깨달음을 줬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언어적 매몰성이 더 깊이 들어가게 했느냐? 그걸 탁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세 사람이 여기 취암 스님하고 그 다음에 보복 스님, 장경 스님, 그 다음 끝에 누구예요? 운문 스님. 요 분이 다 사제간의 동문이에요. 우리 저 40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요 교재 40페이지에 40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설봉 의존 스님이 있잖아, 그죠? 제일 위에 경청도부 스님이 있고 보복 종전 그래 보복 스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취암 스님, 요 분이 이제 이제 화두를 던진 분이죠. 취암 스님. 그 밑에 현사 사비 스님 밑에는 이제 아까 말한 법안하고 해초 스님이 나오죠. 여기 이 측에는 요 현사 사비 스님은 안 나와요. 그 밑에 운문 스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 취암 스님, 장경 스님, 그 다음에 보복 스님. 이 네 분의 사형제 간의 얘기예요. 사형제 간에 취암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탁탁 그 말을, 그 화두죠. 그 말을 듣고 툭툭 한마디씩 내던져요. 그 던지는 말이 이제 내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이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인지 오히려 우리 언어적 매몰 속에 똑같이 지식 정보 처리하는 식으로 똑같은 말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냐, 내 눈썹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스님께서 적인 심허 이게 뭐냐면은 적인이 도둑놈이죠. 그죠? 작은 짓다 이 말이잖아요. 도둑놈이 마음이 허하게 짓다 이 말 그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도둑놈이 마음 쓰는 게 늘 이 허라는 게 여기는 근심 걱정거리다. 아 이런 뜻이에요. 늘 도둑놈이 지발 지린다고 늘 걱정이지. 지가 지 말이 이게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지 깨우치게 않는 말인지 라는 말을 던지는 것 자체가 그 네가 이미 그 언어적인 어떤 이 자기 말을 하면서 그 말이 그 도둑놈이 스스로 아마 질문 던지는 자체가 도둑놈이 스스로 늘 근심하는 거나 똑같아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장경 스님은 생야라고 대답해요. 생야. 오히려 눈썹이 자꾸 난다 이 말이에요. 솟는다 이렇게 대답해요.
눈썹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기에 이제 전통적인 권위 있는 해석에 하면 앞에 갈로 써놓고 눈썹이 자꾸 솟아서 난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걸 뒤집을 만한 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문스님은 관하고 한자로 말했어요. 운문스님은 관문이다. 그래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사형제들끼리 한 사람이 네 사형제가 모여서 한 사람이 내가 형제랑 말을 많이 했는데 이놈의 말이 우리가 깨달음의 말인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인지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하는 말인지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한마디 툭툭툭툭 던졌어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 사고에 보면 이게 이런 화두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들이잖아요. 여전히. 자, 그러면 이 책을 해석하는데 당장 여기 해석하기 전에 원호 스님은 이 책을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수시예요. 수시에 보면은 수시운 회즉 도중수용 여룡득수 사호고산. 자, 우리 중국어에 회 가면 회마 그러면 이해하나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이렇게 아나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나 그런 거하고 저는 이 회라는 말이 원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언어라는 정보로 개념적으로 요 지식과 저 지식이 형식과 일치하느냐, 같은 언어를 써도 사람마다 그 해석하는 의미는 다르게 해석해요. 그죠? 언어적 일치가 꼭 이해하는 건 같은 말에도 다 사람마다 의미를 속마음은 다 다르게 해석해요. 회라는 거는 그럼에도 그게 회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즉 자기 정신 안에서 이때 남하고 의사소통하느냐 하느냐 남의 말을 이해하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자신의 정신상태, 자기의 마음 또는 자기의 정보 처리 과정, 이것을 그러면 내가 정보 처리 너버의 깨달음에 우리 정신 능력이 있다라는 걸 내가 나름대로 그 상태 속에 뭔가 탁 캐치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정신세계라는 게 있다는 게 내가 만약에 회통, 즉 서로 마주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났다면은 도중수용이라는 건, 도중은 뭐예요? 길 가는 중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일상적 삶 속에서 이 말이에요. 세속 속에서 수용은 뭐예요? 뭐든지 여러분이 일상적 삶을 살면은 매일매일 뭐예요? 전부 부닥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도 가족 간에도 대화 한마디부터 아마 내 속하는 말 이렇게 툭툭 자식하고 말해도 툭 부닥치고 수용이 안 돼. 그냥 참을 뿐이지 모른 척할 뿐이고. 수용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는 수용이 하나도 안 돼요. 전부 못마땅하고 뭐 안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하면은 우리가 일상적 삶 속에도 다 수용이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되는 거고, 수용이 됐을 때는 어떤 이 사람의 정신 에너지가 옆에서 보면 어떤 거냐, 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데 용이 물을 얻는 것과 같고, 또는 호랑이가 산에 웅크리고 딱 있는 산에 아주 뭔가 액션 취하기 전에 기색이 딱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기운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불회, 즉 깨달음의 정신 영역하고 서로 만날 수가 없다면은, 그 맛보지 조금이라도 짐작 못한다면은, 못한다면 세속의 진리, 세속의 논리에 그냥 휩싸여 간다면, 유포,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끌려다니는 것이 마치 저양 촉번
수주대토하는 것과 같다. 저양 촉보는 뭐냐면 저양은 수컷 양이에요. 어린 수컷 양인데 이놈이 천지분간도 못하고 뿌리는 있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떠댕기고 푹푹 대는데 옛날에 이 쌀이나무나 뭔가 여러 울타리로 나무 가지로 된 울타리에 이 어린 순양이 그냥 기고만장해갖고 이 뿔 가지고 푹 박히면 빼도 박도 못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걸 이 저양촉본이라고 그래요. 뿔이 울타리에 콱 끼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 이걸 저양촉본과 같고, 또 수주대토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수주대토는 유명한 고사성어니까 뭐 뜻만 알면 되죠, 그죠? 토끼가 한 마리 그루터기에 넘어져가지고 잡았으니까 다음에도 토끼가 거기에 그루터기 걸려가 그거는만 그루터기에 앉아 기다리고 토끼 잡힐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거 우리 상황하고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의 정신 능력 안에 깨달음의 정신 영역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모른다면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경험하고 지식 아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 정보 처리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휩쓸리면 뭐냐? 우리는 자기 생각 가지고 아무나 다 떠댕겨 버려요. 야구 생각 안 맞으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끝까지 부닥쳐가지고 뿔 가지고 떠댕기면서 팍 박혀가지고 자기 생각 못 벗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뭔가 또는 그루터기 우연히 마주친 하나의 획득되는 걸 가지고 동일하게 내가 그루터기만 지키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내 이제 다 툭툭 떨어진 거를 헛된 꿈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짜놓은 자기 사고의 틀과 가치의 프레임이 전체 수많은 경험 세계면 헝겊조각 요만한 것밖에 안 돼요. 그 그물이 작은 헝겊조 그 천을 가지고 세상의 물고기를 다 요것만 있으면 다 건져 올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요. 자기가 지키는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정보 처리 방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세상의 온갖 정보가 다 턱턱 와 걸릴 거라고 우리는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 살잖아요.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의 프레임이 세상을 다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프레임이니까 딱 기다렸다가 척척 내인데 걸리는 게 이게 다 세상은 옳거니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우리 안에 우리 정신 안에 우리가 스스로 정보 처리하는 한계와 문제점을 모른다면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오는 정보만이 이게 최고고 그것과 남들이 갖고 온 거 부닥쳐가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